우리가 늘 그 사회적 전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다면 다 같이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런 거 비관적인 전망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주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라는 거죠. 예금 비중이 늘고 주식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느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은 금리가 5%로 굉장히 높고요. 2, 3년 전에 은행 금리가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5%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금리 은행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가가 정말 우리가 통합 개미운동이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주식 계좌가 2019년에 한 600만 개 정도 됐대요. 근데 최근에가 1,300만 개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2021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죠. 그런데 3,300이 넘었던 주가가 작년 9월에는 2,135까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높은 수준에 들어왔던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많은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좀 저는 늘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제가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이런 여러 가지로 평가했는데 그때는 20, 30% 가대평가됐는데 지금은 그런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20% 안팎 가소평가됐습니다. 근데 어떻든 주식시장이 은행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 비중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 상황을 뜯어봤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의 시간들에서도 몇 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예. 과연 달라졌을지 똑같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 주식을 좋아합니다. 네. 예. 미국은 자금 순환이 우리보다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미국 자산 배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주식 비중이 작년 말 현재 51%예요. 거의 2021년 네. 4분기에는요 54%까지 갔었어요. 와. 미국의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아주 장기 평균이 한 43% 되거든요. 지금도 51%니까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주식은 아직도 주가는 고평가됐다. 그래서 계속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우리 주식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어떻든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정말 많이 투자하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반대죠. 제가 거의 우리나라, 뒤집어 놓으면 일본, 되네요. 한국, 우리나라, 일본 세 나라 비교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은행예금으로 현금 및 은행예금으로 무려 54%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은행예금 금리 거의 0%거든요. 네. 그런데 0% 금리 받고 그냥 은행에다 절반 이상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작년 올해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동안 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0% 금리 받더라도 실질 금융자산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67세 일본 사람들이 평균 67세 상속받는다는 거고요. 네. 인구 고령화, 우리도 지금 그대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은 주식 투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은행에다 예금 맡고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디플레이션, 네네.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은행에다 많이 맡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교하면은 미국보다는 좀 일본에 가깝죠. 우리나라도 현금 및 예금이 작년 말에 46%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이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완전 반대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주식 비중이 절반 이상, 일본은 예금 비중이 절반 이상,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 순환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자금 순환을 통해서 금리를 또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금리가 이제 정점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제가 금리를 그림에다가
왼쪽에 그 우리나라 은행 대출금리, 은행 예금금리 그려놨습니다만은 예금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지금 대출금리도 떨어집니다. 예, 저는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금리가 올랐던 거는 물가 상승률 높았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차례 1%. 네. 예, 뭐 내년에도 크게 뭐 좋아져야 2% 안팎일 겁니다. 올해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요.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예, 작년 말 한국은행 그 자금 순환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36조나 됩니다. 네.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936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은행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어제도 통계 나왔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가계가 은행 대출, 금융회사 대출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가계가 이제 부채가 많고 금리가 높으니까 한 달에 그 100만 원 소득이 생기면 40만 원을 원리금 상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원금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이렇게 부담이 높으니까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대기업들도 936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겁니다. 뭐 은행은 돈 들어오면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가계도 돈 덜 빌려 쓰고 기업도 돈 덜 빌려 쓰면은 대출이 상당히 축소되죠. 그러면 그 돈을 남은 돈 가지고 은행이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증권은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요. 은행이라는 데가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채권만 계속 사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돌고 앞으로 기업 은행이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으면서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이미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그 저금리 시대가 시간의 문제지 돌아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 그 채권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지금도 저는 뭐 좀 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지속해도 된다. 예, 지금도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3.2% 안팎인데요. 예, 그게 저는 2년 지나면은 거의 2% 안팎으로 2년 이내에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채권 가격은 만기가 긴 걸수록 더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5%다 작년에 이전에 2.3에서 2.5% 조금 올랐다. 예, 그런데 지금도 채권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주식 비중은 어떤가요, 교수님? 예, 주식 비중이 23%에서 19.7, 20%까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23%였을 때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유동성 이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비해서 코스피가 20, 30% 가대평가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뭐 2,50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올해 적정 주가 명목 GDP 3% 낙관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실질 GDP 1%, 물가 2% 가정한 건데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적정 코스피가 2,965 정도 나와요. 아직도 뭐 저평가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M2앱에서도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5% 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수출 안 좋습니다만은 그 수출에 비해서도 주가가 전혀 고평가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주가는 예,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에 접근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위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예, 주가가 떨어질 때 지금 저평가될 때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얼마까지 늘려야 되는지 그거는 뭐 연령별로 다루고 아까 미국 사람들은 51%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저도 미국 사람처럼 그 이상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가계 평균 뭐 20%는 뭐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주가가 저평가된 시기예요. 예, 물론 주가가 지금
올 연초가 2180에서 지금 2500 오늘 50까지 올랐나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오르다가 중간에 조정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아마 3분기에는 미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6월에서 특히 8월 사이에 뭐 일정 조정이 있을 것이다.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저평가됐으니까 결국 추세의 시간이 가면은 계속 접근해 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 뭐 19.7%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미국식으로는 안 가더라도 네. 뭐 23%, 25%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이 좀 오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좀 비율을,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긴 하죠.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시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도 안 되는 이 비중은 좀 많이 적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미국까지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날이 올까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고 네. 아마 25%도 가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25%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예. 언제죠? 이때 언제냐면요. 2007년하고 2008년이거든요. 예, 그때 네. 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때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시대였거든요. 금리가 떨어지고 예대 마진이 축소되고 은행 이익이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다른 데서 수수료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한 겁니다. 2007년, 2008년 초에. 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은행 그룹도 제가 그 은행 그룹 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만 10조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 기억이 뭐 생생합니다만 저는 2007년 뭐 2008년 미국에서 이기 온다 이런 전망에서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최고 경영자층에서 무슨 소리야 해야 된다. 그때 모든 은행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가요 144조까지 간 겁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렇게 가니까 은행들이 그렇게 모아주니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그때 올랐었습니다만은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확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던 게 72조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꼭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은행 권유로 정말 많은 우리나라 가게들이 주식시장 좋다고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요. 완전히 실망을 해버린 거죠. 낭패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일부 그 가게는 뭐 일부겠지만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손해본 주식형 펀드를 해약해가지고 그걸 생활비를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완전히 실망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늘어봤자 95조 원 안팎이거든요. 144조 고점 가기는 한참 멀었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그때 저 주식형 펀드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손실을 입고 그 다음에 2020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요. 이때는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직접 주식시장에 참여한 거예요. 네, 거의 뭐 참전이죠, 참전.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맡겨놓으니까 수익률이 별로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더 좋아. 아마 일부가 이런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펀드에는 돈이 안 들어오고요. 직접 투자로 돈이 엄청 많이 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3,300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2007년, 2008년에는 주식형 펀드를 많이 모은 게 은행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각종 저희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권 관련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그 유튜브가 증권 방송하면서 일부는 그 주식시장을 주식 투자를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에 거품이 발생했고 또 이제 붕괴되는 과정이 전개됐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늘 그 사회적 전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다면 다 같이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2130까지 떨어지니까 뭐 일부에서 1700 간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그런 거 비관적인 전망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주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2,500이 넘었고 특히 그 일부 종목들은 엄청 올랐죠.
네. 맞아요. 네, 작년을 생각하면은 지금 올해가 수출도 안 좋고 뭐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우울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식 투자 못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주식들은 항상 있어서요. 예. 투자를 정말 미리 내다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저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저 자금 순환이라는 게 조금 일반 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요. 네. 예, 그래도 우리나라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고 우리 가게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게가 주식 비중이 낮다.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럴 때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예, 제가 그 자금 순환표를 최근에 발표돼 가지고 좀 소개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자금 순환표가 너무 늦게 발표돼요. 작년 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4월에 발표됩니다. 미국은 3월 말에 발표되고 일본도 조금 그 다음에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좀 늦게 발표하게 해서 조금 더 늦은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1분기가 지났는데 작년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최근에 발표됐으니까 한번 우리나라 자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던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금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다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또 투자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